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투스 네오 입시센터 수석연구원을 맡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네. 우선 뭐 저희가 이제 지금 예, 감사합니다. 예, 표적 설명회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표적이라는 게 다른 그런 사설 입시 기관에서 하는 뭐 정시 가채점의 분포 이런 거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쉽게 말하자면 대학별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 설명회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설명회를 여는 어떤 연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뭐 올해 수능이 정말 많이 어려웠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수능을 치기 전보다도 수능을 치고 난 뒤를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특히나 국어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토로하는 아이들도 많았고, 뭐 최근에 지금 이제 반수를 하느라 수능을 이제 다시 봤던 제 여동생만 하더라도 시험을 끝나고 전화를 했을 때 첫 마디가 미안해 이거였어요. 사실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수능 이후가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고단하고 괴로우실 텐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반영비를 가진 그 대학들을 찾고, 그리고 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기르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뭐 강남의 수많은 뭐 학원들 돌아다니면서 컨설팅하면 마음 편하고 돈 쓰고 하면 사실 그거보다도 우리 아이랑 직접 논의를 해서 내 아이가 원하는 진로, 그리고 내 아이한테 맞는 대학이 어디인지를 나 스스로가 먼저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발전적인 어떠한 뭐랄까 대입 방향이 어디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간략간략하게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수능 변별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변별력이라는 것은 이제 얼마나 뭐 어려웠느냐를 이제 말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얼마나 상위권이나 또는 중위권 아이들이 이제 좀 제대로 이렇게 분산이 되느냐를 볼 수도 있겠죠. 그 지표가 이제 표준 점수입니다. 1등급 커트라인과 1등급 최고점, 쉽게 말하자면 만점자죠. 그 만점자였던 표준 점수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국어 과목에 있어서 언어와 매체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표준 점수 1등급의 최고점과 그리고 최저점인 이 커트라인의 점수 차이가 지금 현재 이투스에서는 지금 18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채점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라서 언제든지 간에 변동될 수 있고 실채점 결과와는 당연히 차이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지금 1등급 최고점과 커트라인의 이 점수 차이가 지금 현재 17점으로 추정합니다. 18점, 하나는 17점. 상당히 크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은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전년도는 국어가 선택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에서 1등급 최고점과 커트라인의 점수 차이가 지금 13점이었습니다. 전년도는. 그러면 작년보다도 올해 수능의 국어의 그 최고점과 최저점의 1등급 최고점과 커트라인의 점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작년보다는 확실히 어려웠다. 사실 제가 이 옆에 막 슬라이드를 더 만들려고 했습니다. 2020학년도와도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2020학년도와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를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수능 시험의 이 표준 점수 추정치로만 비교를 하면 2019학년도 국어와도 거의 필적할 만한 수준이 그만큼 지금 국어가 엄청나게 어려웠다. 특히나 1등급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워서 이만큼 표준 점수 격차가 발생되면 상위권 아이들이 제대로 완전히 분별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요. 국어 2등급, 3등급, 4등급을 보면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전년도 국어에 예를 들어 2등급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5점 차이, 3등급 안에서는 8점 차이, 그다음에 4등급 안에서는 7점 차이가 나는데 올해 국어와 국어 2등급, 3등급, 4등급의 지금 점수 표준 점수 격차는 각 6점, 6점, 7점입니다. 전도와 2, 3, 4등급 아이들부터 다름이 없는데 1등급 대 아이들 상위권을 노리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별이 되는 국어 시험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학을 한번 살펴보죠.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해 선택 과목 첫 해라서 미적분, 기하, 확통으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미적분 같은 경우는 1등급의 최고점과 커트라인 점수 차이가 12점이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11점이었고 확통은 9점이었습니다. 작년 그럼 수학이랑 비교해 볼까요? 작년 수학 가형 이과생들이 응시했었죠. 작년 수학 가형의 최고 1등급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는 7점이었고 나형은 6점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지금 올해 상당히 지금 이 낮죠. 그만큼 수학과 국어 이 두 과목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평균 점수 격차가 발생된다. 정말 이게 다 난이도가 상당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작년과 올해의 입시 양상은 특히나 상위권 아이들. 물론 올해 지금 선택 과목 첫 해여서 처음에는 이과생들이 여차하면은 문과로 넘어가서 2차 지원해서 대학의 간판을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감도 있었지. 올해 국어와 수학이 나란히 어려웠기 때문에 국어가 예를 들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쉽사리 2차 지원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당초 올해 지금 초반만 하더라도 뭐 이제 이과 친구들이 문과로 대거 넘어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상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는 넘어갑니다. 왜냐 국어 성적이 어느 정도 한 받쳐주면서 수학을 잘 본 아이들 같은 경우 충분히 넘어가고도 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설명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변수로서 좀 생각해서는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바로 저희가 이제 대뜸 이제 막 수능 영역별로 이 중요도를 나타내는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세세하게 뭐 탐구는 어떻고 커트라인 그는 어머님 아버님 인터넷 들어가면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연계열 수능 영역별 중요도 이 앞서서 먼저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어떤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자료집을 배부해 드렸거든요. 자료집이랑 같이 병행해서 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대학별로 모집 인원, 모집 단위, 전년도 입시 결과, 대학 어디가 포털에 공개된 그 이제 국어, 수학, 탐구의 뭐 최종 70% 컷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까 너무 글씨가 작더라도 양해는 바랍니다. 예. 자, 일단은 먼저 진행할게요. 국어의 중요도를 먼저 살펴보자면 최고와 최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쪽의 상위 그룹과 낮은 쪽의 상위 그룹을 그냥 간략하게 발췌를 해서 뽑아냈습니다. 우선 국어의 중요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학을 첫 번째로 꼽자면 바로 서강대학교입니다. 물론 서강대학교를 자세히 보시면 국어 반영 비중도 높지만 수학 반영 비중도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수학 반영 비중 예를 들어 43.3%죠. 얘들은 국어도 36.7%입니다. 수학을 잘하면서 국어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서강대학교 아주.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가정교육, 그다음에 세종대, 숙대 등이 있습니다. 화면에 이제 최저 영향력이 이제 낮은 순으로 이제 한번 정렬을 해봤더니만 가장 낮은 대학이 성신여대 AI융합학부, 그다음에 서경대, 그다음에 세종대, 그다음에 숙대 수학과 정도입니다. 우선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서강대학교가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학이기도 한데 사실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사실 최상위를 꿈꿔왔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국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원점수 가채점에 보니까 형편없었는데 그래도 등급은 나름 잘 나왔다 이 말이죠. 표준 점수도 좀 괜찮게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수학도 잘하고 예를 들어 국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서강대학교가 최적의 지원 대학이 아닐까. 그리고요 숙명여자대학교 수학과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수학과가 더 크네요 서강대학교보다. 숙대 수학과랑 통계학과는 수학이 50%입니다. 예, 이제 이 친구들은 사실 뭐 국어 반영 비중 같은 경우는 15%, 또 20% 이렇게 국어 비중이 적은데 이제 숙대가 앞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이 대학 라인에서는 서강대학교가 수학 반영 비중이 43.3%로 높은 지금 대학에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이제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가 이제 수학 비중이 각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치 낮은 순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서울여대, 숙대, 뭐 덕성여대 등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강의와는 좀 관련이 없는 대학인지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탐구 과목의 중요도입니다. 탐구 과목의 중요도 순으로 나왔을 때 사실 탐구 과목도 자연계열 아이들 입장에서는 참이 좀 어려웠다. 물론 반면에 인문계열의 사탐은 좀 비교적으로 쉬웠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그래서 과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분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일단 탐구의 반영 비중이 큰 대학들을 먼저 우리가 진행하는 대학 라인 수는 일단 성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성대와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학교, 그다음에 한양대학교가 이 대대학이 각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과탐 과목에서 뭐 국어 수학 잘 나가다가 탐구에서 갑자기 뭐 3등급, 4등급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 반영 비중이 큰 대학을 지원하기 망설여질 수도 있겠으나 수학과 국어의 표준 점수가 워낙에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상세는 또 가능할 것으로. 그리고 이제 좀 낮은 대학들 한번 볼까요? 과탐 반영 비중이 낮은 대학은 뭐 세종대 디자인 이노베이션, 뭐 그다음에 숙명여 여자대학교 통계학과, 뭐 한성대 숙대 수학과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들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설명회에서 다 이렇게 상세히 다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연계열 학생들의 그 영어도 사실 좀 나름 어려웠다고들 합니다. 영어 1등급 비율이 지금 이제 작년처럼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대학별로 봤을 때 영어의 어떤 그 점수 격차가 큰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큰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서경대나 숙명여대가 있는데 낮은 대학을 좀 한번 보면은 그 중에서 서강대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가 1등급 아이들에게는 100점, 그다음에 2등급 친구들에게는 99점, 3등급 친구들에게는 98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1, 2등급 점수 차는 1점이고 이 수능 총점이 1000점이라는 걸 감안하면 0.1점 정도. 물론 이제 뭐 그 밑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이제 거기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서울대학교는 어차피 이제 지원자들 대다수가 영어 1등급이기 때문에 점수 격차가 이 적다는 것이 어찌 보면 수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제 입시 경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는 점 함께 말씀 올립니다. 혹시 제가 진행이 너무 다르진 않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이치 한약수인데요. 사실 저희도 어이치 한약수를 뭐 다루지 말까 싶었는데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이치 한약수 같은 경우도 한번 영어 감점 적은 순으로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사실 어이치 한약수와 관련된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은 불과 어제 이제 이투스에서 의학계열 설명회 했던 자료집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 기타 사설 입시 기관에서도 널린 게 어이치 한약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쭉 훑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어이치 한약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거는 지금 영어 감점 적은 순인데요. 의외로 이제 영어 감점 정순을 제가 맨 먼저 넣은 이유가 의외로 많이들이 영어에서 2등급을 띄우는 경우가 있어요. 국어 수학은 아주 잘하고 탐구도 잘하는데 영어에서 약간 삐끗해가지고 뭐 1, 2점 차이로 2등급이 떴어.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영어 감점 적은 대학들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반영 낮은 순. 이거 사실 의학과 이 의학계열 의치 한약수를 지원한 애들이 수학을 못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간혹가다 그래도 이 점수가 1, 2점 차이로도 갈리는 게 의치 한약수인지라 그래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인문자연 교차 그러니까 뭐냐면 인문 단위에서 모집하는 의치 한약수에도 자연계열이 갈 수도 있고 자연에서 모집하는 것도 아주 예외적으로 또 인문이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를 제가 지금 정리를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 면접 반영인데 PF 패스 앤 페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면접을 점수화해서 반영. 뭐 이 중에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건 연세대 의예과 정도인데 이 장에서 그렇게 연세대 의예과를 붙들고 제가 설명할 이유는 없어 보여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뭐 어머님들 무시하거나 아이들을 깔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4시에 또 저희가 그걸 진행을 합니다. 그때 조금 다루려고 해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이건 이제 뭐 자연계열 배치표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편의상으로 쭉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부터 해서 연대, 고대 있는데요. 약간 어디서 많이 본 차트 같지 않습니까? 이거 약간 주식 차트를 제가 좀 이게 활용을 했는데 이제 꼬리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게 어느 특정 학과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윗꼬리 같은 경우는 입결이 가장 높은 1위 학과고요. 그다음에 바로 시작하는 이 네모 학과들 있죠. 네모부터 시작하는 거는 두 번째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1등 학과와 2등 학과의 점수 격차가 이만큼 크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꼴찌 학과와 뒤에서 2등하는 학과를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서울대학교는 압도적으로 높은 학과가 있고 물론 여기서 의치 한약은 다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뭐 고대 같은 경우도 있고 고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이버 국방이 아마 윗꼬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이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교적 머리 쪽은 두툼한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성대, 한대 같은 경우도 이제 위쪽에 특성화학과들이 있어서 윗골 긴 편입니다. 또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에는 중대 같은 경우는 다군이 있죠. 군의 모집 단위가 이제 윗골이를 형성. 그 아래에 이제 뭐 이대, 경희대, 뭐 이제 시립대, 건대, 동국대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원서 라인을 논의할 때는 꼭 함께 다뤄봐줘야 됩니다. 왜냐? 지원할 적에 안정을 탄탄히 여기 위쪽 대학들을 소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 밑에 라인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특히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건국대학교가 다군에서 모집하기 때문에 좀 법적으로 윗골이나 이 위쪽 부분 자체가 다군이 좀 두툼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나 서울시립대학교가 조금 많이 겹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 파트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수능 지원 조합 대학별 요강 핵심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연세대학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지금 여기 자료집이랑 같이 병행해서 살펴보시면 더더욱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겁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발송을 해드리는 구조로 이제 진행을 하겠고요.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진행할 때는 제가 직접 하나하나씩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동시에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연대 반영비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연계열. 연대 반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가 200점, 뭐 수학이 300점, 영어가 100점, 탐구 과목이 과탐입니다. 탐구는 300점입니다. 근데 이걸 다 더하면요. 1000점이 아니라 900점이 나와요. 연대 그 입시 요강을 보면 이 900점을 다시 또 1000점으로 지네들이 이렇게 곱하기 해가지고 환산을 해서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연대가 당연히 이제 서울대가 군 이동을 하는 바람에 연세대도 같이 이제 체인지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 모집했다가 올해는 이제 가군에서 모집을 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반영비를 이제 한번 보시면 나중에 이제 뒤에서 살펴보실 텐데 한양대학교와도 많이 좀 유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군의 연세대학교를 쓰는 아이들은 나군의 한양대학교를 좀 안정으로 이렇게 좀 쓰고 가군의 연대를 찌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지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전자 쪽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15명 모집 인원이 늘어서 지금 현재 77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집에 보시면 최초 모집 인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최초 모집 인원은 대학들이 그 전형 계획상 공개했던 당초의 모집 인원이고요. 추후에 수시 이 전형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합니다. 2월 인원이 뭐냐면 수시에서 등록을 못한 아이들, 아니 연세대학교 정도 되는 대학이 수시에서 미충원이 발생해? 충분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충원의 마지막 날 A 대학에서도 전화를 받았고 B 대학에서도 전화를 받았어요. 내일 아침 11시까지 등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학생은 A 대학과 B 대학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겠죠. 그러면 선택한 대학이 아닌 이제 선택받지 못한 대학은 미충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추가 합격은 돌릴 수가 없는 시기가 됐고요. 그래서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 2월 인원이 발생돼서 합쳐지면 최종 모집 인원이 나옵니다. 이게 언제쯤 나오냐면 수시 합격자 충원 발표가 다 끝나야 최종 모집 인원이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12월 달에 원서 접수하기 한 2주나 일주일 전쯤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유,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 모두 또 수시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최대한 가급적 많은 아이들이 수시로 또 붙기를 희망해야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런 변수를 감안한다면 연세대학교의 지금 현재 모집 인원보다도 추후에 더 모집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진즉에 정시 모집 인원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뒤이어서 살펴보는 고려대학교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다. 왜냐, 고대는 거의 모집 인원이 얼마나 늘었냐면 대학교 하나가 새로 생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모집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자료집 한번 보시면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가군의 생명공학부 같은 경우는 올해 40명을 모집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20명이 늘어났습니다. 40명을 모집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20명이 늘어났다면 모집 인원이 상승률로 증가율로는 100% 늘어난 거죠. 그리고 뭐 전기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62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31명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에는 그러면은 31명을 모집했고 올해는 그의 더블인 62명을 모집한다. 그만큼 고려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는데요. 고려대학교 자연계라면 반영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반영 비율을 보시면 국어가 200%, 200점입니다. 200%가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그다음에 수학이 240점, 탐구 과탐이 이제 200점 이렇게 돼 있어요. 수학이 크지요. 아마 이 반영비를 자세히 보시면은 서강대학교와도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가군에 있어요. 그럼 서강대학교는 나군에 있거든요. 서강대 쓰는 친구들 예를 들어 이제 지지 기반을 서강대로 다져 놓는다면 고려대학교로 또 쓸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살펴봤던 뭐 연세대나 고려대학교나 거의 다 중첩되는 요소가 있어서 뭐 여기서나 뭐 저기서나 성대는 이리저리 중첩된다. 그냥 지원자들이 많이 성대로 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대가 모집 인원을 이렇게 늘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자연계열에서는 어찌 보면 해피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나중에 실제 입시는 추가 합격에서 벌어집니다. 충원이 돌 때 이 고대가 이렇게나 모집 인원이 많은 덕분에 그 아래 대학들의 추가 합격이 아주 빙글빙글 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는 뭐 굳이 이 입시 설명회 현장에 없어도 다 알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년도처럼 뭐 서강대나 성대나 또는 뭐 한대 중대를 가는 것이 그렇게 부담을 안 느껴도 된다. 만약에 작년 정도의 수준의 성적이 나온다면은 더더욱이나 해피하게 잘 갈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연대 고대도 여차하면 노리시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램프 모양을 한 이유도 사실 그렇습니다. 고대가 모집 인원이 더블이 됐기 때문에 고대 작년에 어떤 입시 결과나 커트라인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작년보다 2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대학들이 이렇게 모집 인원을 갑자기 늘린 거는 뭐 교육부가 뭐 약간 반강제적으로 권고한 탓이 큽니다.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을 30% 선으로 맞추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과 같은 국고재정 지원 사업에 페널티를 줬기 때문입니다. 대학들로서는 지금 현재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고 하면 조금 엄살일 같지만은 실제로 등록금이 한 10년 이상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이 지금 수입 자체가 많이 한정돼 있고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굉장히 지금 부모님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국가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교육부의 정책을 잘 따르게 됐고 그래서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2023학년도 내년 입시 같은 경우는 정시 비중이 40%로 확대됩니다. 괜히 제가 단수를 부추기는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 서강대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는 가군에서만 모집을 하다가 올해는 나군에서 이제 모집을 하게 됐어요. 서강대 반영비 한번 보겠습니다. 서강대 반영비 국어가 36.7%, 수학이 43.3%, 탐구 과목은 지금 20%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과 조금씩 달라졌어요. 근데 가장 크게 달라진 점 한 가지 있다면 가산점이 없어졌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 응시한 친구들에게는 거의 수학 표준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줬는데 올해는 주지 않는다는 거, 폐지됐다는 거. 게다가 이제 조금 보시면은 이 서강대 특징이 하나면 전 계열입니다. 문과, 이과 구분해서 반영비를 매기지 않고 문과든 이과든 모든 계열이 이 똑같은 반영비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문과 친구들도 이과로 교차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뭐 그럴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국어도 어려웠고 수학도 어려웠고 만약에 국어만 어려웠고 수학이 그럭저럭 쉬웠다면은 역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교차 지원 관련해서는 워낙에 변수가 많아서 제가 쉽사리 예단은 못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학교 좀 살펴보면은
서강대학교 모집 인원이 늘어나봤자 별로 안 늘어났어요. 자료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컴퓨터 공학 해봐야 뭐 37명, 화공생명은 올해 또 37명 모집하고 기계공학은 32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뭐 2명, 3명, 4명 이 정도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서강대학교 자체가 워낙에 모집 인원이 큰 학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유의미하게 모집 인원이 증대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서강대학교 입시 결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작년에 비해서 대폭 뭐 추락한다거나 떨어진다거나 하는 가능성은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은 이제 연대 고대가 모집 인원을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볼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우리 서강대학교를 지원하는 예를 들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땡큐가 된 거죠. 학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커트라인이 하락할 가능성이.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스탠드한 반영비를 가지고 정말 좀 정석으로 반영비를 오랫동안 가지고 유지하는 학교인데요. 문제는 성대가 모집 인원을 너무 많이 늘렸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자료집 한번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자, 나군의 자연과학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44명을 뽑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0명이나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나군의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279명을 지금 최초 모집 인원인데 이거는 작년보다 53명이 늘어난 수치. 서강대학교만 하더라도 한 학과당 작년에 비해서 3명, 4명 늘어날 적에 성균관대학교는 아예 그냥 서강대학교 한 학과를 만든 격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정시 모집이 인원 많아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 여차하면은 연세대와도 반영비가 비슷하고 또 여차하면 고려대학교도 반영비가 비슷하고 게다가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그럼 이래 돼버리면 예를 들어 연대나 고대를 소신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미안한 말이지만 시콩만한 서강대학교 애를 안정으로 박아둘 것이냐 아니면은 약간 성대를 안정으로 박아둘 것이냐 수험생들의 심리상 성대를 쓰기 매우 높. 반면에 이제 성대랑 부딪히 있는데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많은 덕분에 입시를 게다가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가 또 정시 모집 인원을 확대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충원 단계에서 빙글빙글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그래서 제가 성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램프를 달아놨어요. 왜냐 이거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안정의 땅을 찾아서 성대에서 홍보 나온 것. 예.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한번 다뤄볼게요. 한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건합니다. 작년과 올해의 차이를 논하자면 전형비상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과 똑같아요. 그리고 뭐 군의 변동만 있어요. 딱 작년에 예를 들어 가군에 모집한 학과는 나군에 모집하고 나군에 작년에 모집했던 학과는 가군에 모집하고 그냥 그대로 체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온건하게 모집을 하고 다만 조금 변화되는 면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 뭐 간호학과나 국제학과가 2014학년도까지 정시 모집했다가 올해 다시 오랜만에 정말 수년 만에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작년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와 심리뇌과학과로 나누어서 모집했는데 올해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로 통합해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30명이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좀 뭐 모집 인원이 그래도 한양대학교는 전체적으로 사실 다 늘어나긴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가군의 기계공학부만 하더라도 올해 69명을 모집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23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나군의 신소재공학부만 하더라도 올해 41명을 모집하는데요. 작년보다 21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21명이 늘어나서 41명이면 작년에는 거의 20명 뽑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대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 반영비를 잠깐 볼게요. 특히나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가 20%, 수학이 35%,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이 35%, 영어가 10%인데 여기서 과탐 2를 응시하면 변환 표준 점수의 3%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탐 2 과목에 있다는 것은 이제 서울대학교를 쓰는 아이들, 소신으로 찔러보는 아이들을 한번 끌어오기 위함이겠지.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워낙에 온건하게 입시 계획을 딴 쳐라 그냥 정시 모집이더니 각각의 소폭 늘어난 것
이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대폭 늘어나서 야 연고대 쓰는 친구들 우리 한번 써보세요라고 완전 대놓고 꼬시는 반면에 한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세요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도 한번 살펴볼게요. 왜 중대를 살펴보면요. 중대가 성균관대학교랑 반영비가 똑같습니다. 자연계열이. 이제 이 의도가 뭐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대를 소신으로 찌르는 친구들이요. 중앙대로 오세요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또 뒤집어서 말해볼게요. 연대 고대가 충원이 빙글빙글 돌면은 성대도 마찬가지로 충원이 추가합격이 빙글빙글 돌 거고 성균관대학교가 돌면은 중앙대학교도 미친 듯이 빙글빙글 돌 겁니다. 작년보다 입시 결과 하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나 중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연계열 반영비가 아까 성대랑 똑같이 국어 25, 수학 40, 탐구 과탐 반영에서 35%인데요.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저 자료집을 한번 보세요. 자료집에 제가 불러드릴게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자료집 보시면은 작년에는 중앙대학교가 단과대학으로 모집을 했어요.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이렇게 뭉티기로 말입니다. 근데 올해는요. 공과대학에서 인기 전공을 쏙 빼가지고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공과대학 우리 흔히 말해서 공대 가려고 하는 애들 선호하는 전공이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기계공학, 화공 이쪽이잖아요. 마침 기계공 화공을 빼놨어요. 그러면 공과대학에 화공과 기계가 빠지면 뭐만 남느냐? 에너지 시스템 공학, 원자력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학, 사회 기반 시스템 공학 이거 뭐냐면은 토목공학입니다. 이런 학과들만 남아요. 쉽게 말하면 수험생들의 인기가 많은 선호도가 높은 전공은 쏙 빼내서 별도 모집합니다. 어디서? 가군에서. 반면에 그 인기 학과가 다 빠져나가고 약간 비선호된 인기가 아니지. 선호된 어떤 전공만 모아놓은 공과대학은 나군에서 모집합니다. 사실 나름 중앙대학교의 의도는 그러면 나군의 공과대학을 쓰는 친구들은 가군의 기계공학부나 화학신소재공학부를 소신으로 한번 찔러보세요라고 만들려고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성균관대학교랑 반영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성대를 소신으로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중앙대를 전부 다 안정으로 거의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반영비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이제 성대나 중대 정도 쓰는 친구들은 참 희한하게도 밑에 시립대나 경희대 라인은 죽어도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 그쪽과는 또 중앙대가 갭이 있는 거는 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 같은 경우는 올해 분명히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그런 모집 인원 증가와 반영 비율의 똑같음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떠한 그 뭐랄까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모집 단위 스스로도 이렇게 분리해냈기 때문에 특히나 공과대학으로 통으로 뽑는 이 모집 단위의 경우는 작년보다 커트라인이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뭐 AI 학과나 산업보안학과 같은 또 인기 전공들은 역시나 또 학과 단위로 모집을 한다는 점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대학들 더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위아래로 다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그렇습니다. 참 애매한 위치입니다. 대학의 어떤 네임밸류나 어떤 현재 아이들의 또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좀 극명하게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화여대 자연통합 이대도 마찬가지로 인문통합 문태기로 한번 뽑고 자연통합도 문태기로 한번 뽑습니다. 자연통합의 모집 인원이 올해는 140명이거든요. 작년보다 36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아까 살펴본 다른 대학들은 거의 다 늘어났는데 왜 이대 혼자 이렇게 줄어들지? 아까 분명히 교육부가 정시 모집 정원 30% 강제 공고했다고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는 이 자연통합, 인문통합을 줄이는 대신에 약대와 그다음에 이제 뭐 의대나 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야말로 의치 한약수죠. 선호도가 아주 높고 전문직 학과들의 정시 비중을 아주 높여놨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자료집 보시면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대가 또 자연통합 이 모집 인원을 작년보다 36명을 줄이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제 충원이 돌면서 꼬리가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방지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만 이대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워낙에 극명하게 갈리는 터라
어디 하나가 뭐 높다, 뭐 뛰어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뒤에서 살펴보는 다른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말이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도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가군, 나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왜냐? 가군은 서울 캠퍼스,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나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통의 학과들, 서울 캠퍼스의 학과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나군은 공학 계열입니다. 국제 캠퍼스입니다. 나군은. 그래서 지금 경희대학교는 작년에도 가나군 형태를, 가군에는 서울캠, 나군은 국제캠으로 돼 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군은 서울캠, 나군은 국제캠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대신에 모집 인원의 변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60명, 작년보다 20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 71명 모집을 예정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20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그럼 자연계열 여기서 한번 반영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가 20%, 수학은 35%, 영어가 15%, 그다음에 과탐이 25%, 한국사 5%입니다. 쉽게 말하면 역시 수학이 국어보다 크면서 수학이 과탐보다도 훨씬 반영비가 크죠. 수학 잘한 친구들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또는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지원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앞에 살펴봤던 이화여대가 본래 가군에서 모집하다가 이번에 나군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럼 이화여대와 경희대학교를 놓고 어디가 우월하다? 물론 여학생들 입장에 이대 선호도가 높겠지만 또 공학 계열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경희대학교보다 뭔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반영비의 차이도 있어요. 이화여대 아까 자연계열 제가 반영비를 안 살펴봤는데 이대 자연계열은 국어가 25%, 수학이 30%, 탐구가 25%, 영어가 20%. 쉽게 말하면 네 과목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한 반면에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아이들 중에 그래도 수학을 잘한 친구들 또는 탐구를 잘한 친구들이 모입니다. 반영비의 차이 때문에 지원자들 자체가 풀이 그렇게 겹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만 경희대학교의 반영비와 그 지원자 풀이 겹치는 데가 어디냐면 다음 살펴보는 서울 시립 이거 외대는 글로벌 하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 한번 자연계열 반영비 한번 볼까요? 자연계열 원입니다. 국어 20%.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수학이 35%. 그 다음에 과탐이 20%. 영어가 25%입니다. 아까 살펴본 경희대학교의 수학 과탐 반영 비중과 거의 유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얘네 둘이가 비슷비슷해서 비슷한 지원자들을 분산시킨다. 서로가 각각의 파일을 나눠 먹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특히나 서울시립대학교의 주요의 그 공과대학들은 작년에는 가군에서 모집하다가 올해는 나군으로 이동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희대는 가만히 있는데 시립대학교가 갑자기 나군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나군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지금 너와 나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파이가 나눠 먹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서강대나 성대나 중대나 이렇게 상향으로 찌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군 대학의 선택지가 넓어진 거죠. 예를 들어 가군을 그렇게 쓴 나군 대학이 뭐 경희대를 수도 있고 시립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화여대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대학들이 지금 옹기종기 나군에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이들 대학들 출혈 경쟁이 벌어지겠죠. 전부 다 입결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죽거나 누가 우위를 아까 제가 그 스펙트럼 보았을 때 경희대 국제캠이랑 서울시립대랑 지금 거의 배치 점수도 비슷비슷하신 거 보셨죠? 그 보시면 아마 올해 이제 그 대결 구도의 어떤 승패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아니면 둘 다 같이 그냥 하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도 얘들도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은 대학이 아닌지라 정시 비중을 뭐 30%뭐 했다고 해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어요. 서울시립대 전정컴 같은 경우는 올해 77명을 모집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모집 기준으로. 근데 작년보다 한 9명 정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시립대 자연계열 이제 그 특이한 반영비가 있는 게 건축학부, 도시공학, 조경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응시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자연계열 강의이기 때문에 뭐 확통에 그렇게 호응은 없으시지만 어차피 그 판은 거의 자연계열 아이들의 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건대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자료집상으로 제가 오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건국대학교 2022학년도 모집 그 요강에 수학 영역 선택 과목 파트 부분입니다. 거기에
확미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님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 돼요. 이 자료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계속 저 혼자만 자료로 봤던 겁니까? 네. 자, 그러면 건국대학교 자연계열 확미기라고 되는데 이거 확 이거 저 오타입니다. 이거 제가 무슨 정신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미기입니다. 미기. 건국대학교 자연계열 확통이들 확통을 본 응시자들을 자연계열의 이적과 기하 중 한 친구만 뽑습니다. 네, 자, 그럼 건국대학교 자연계열 전체가 지금 확미기가 돼 있어서 이거 확자 다 날리시면 되고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아까 우리 배치 점수 봤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스펙트럼이 넓어요. 왜냐하면 다군도 있거든요. 다군에는 보통 대학들이 별로 없습니다. 단학군 실컷 써놓고 다군에 쓸 대학이 없어가지고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이 애를 먹는데요. 다군 해봐야 뭐 중앙대 창의 ICT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대학, 그다음에 간호학과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를 쓰는 아이들은 거의 서울대를 써도 다군의 중대를, 연대 고대를 써도 다군의 중대를 씁니다. 왜냐 다군에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아싸리 성적이 좋으면은 다군에 있는 뭐 이제 의치 한약수 쪽을 한번 노려볼 텐데 그런 도박은 뭐 하지 않는 아이들이 또 태반인지라 거의 다 중대로 몰리다가 그것도 불안하다 싶어서 건국대학교로 내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군에서 모집하는 그런 모집단위 특성상 충원율, 추가 합격률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모집 요강으로 깨 같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예를 들어 미래에너지공학과 한번 볼게요. 작년에는 미래에너지공학과에서 다군에서 12명을 뽑았는데 이제 경쟁률은 11.7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원 인원은 86명입니다. 자, 12명을 뽑는데 충원 인원 추가 합격 돌려서 인터넷상에서 나의 합격자 확인창에서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를 확인했던 애들이 86명입니다. 거의 한 7바퀴 정도를 돌았다는 거죠. 근데 경쟁률은 11.1대 1이었어요. 경쟁률 11.1대 1일 때 거의 7배수, 7배수가 합격층을 확인했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경쟁률로 따지면은 1도 안 되죠. 1도 안 되죠. 그래서 다학원에 정말 안정을 그래 검대로 박아버리고 아예 단학원에 그냥 소신으로 상향으로 확 지르는 아이들도 제법 있습니다. 괜히 또 다학원에 좀 욕심 좀 부려서 중앙대 썼다가 중대는 의외로 또 건대보다는 훨씬 더 커트라인이 높기 때문에 간하다군 전부 다 노심초사하면서 지내지 말고 아예 다군에 건대를 써버리고 간하군 확 찔러버리자 하는 그런 원서라인도 제법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건국대학교의 그 가군에 기계항공 쪽이 지금 이제 올해 90명을 모집하거든요. 작년보다 1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가군에 이제 건국대 기계항공이 한 모집 단위가 보통 90명, 100명씩 모집을 하면 이 커트라인 자체가 정말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서를 쓸 적에 내가 너무 불안하다. 나 불안해서 확실하게 한 군데 내가 붙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가군의 뭐 건국대학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자, 이상 제가 지금 거의 뭐 너무나도 넓은 스펙트럼의 대학들을 살펴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위아래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대학들까지 제가 살펴보면 너무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26개 대학을 정리했어요. 정리한다고 정말 애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 속 나의 빛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해서 수능 지원 조합을 간략하게 보여줄 겁니다. 지원 조합 여기서 보여주는 이 표는 그냥 뭐 대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모집 단위가. 왜냐하면은 뭐 어떤 모집 단위는 또 높고 어떤 모집 단위 입결이 또 낮기도 하고 반영비의 차이도 있고 또 대학교의 변표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고 어머님들 들어보셨습니까?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는 뭐냐면은 대학들이 탐구 과목을 반영할 적에는 대학 자체 환산된 점수를 봅니다. 예를 들어 탐구 과탐이 예를 들어 100이다. 그러면은 우리 대학은 이 100분위 100인 아이들을 66점 정도 줄 거야. 그리고 과탐이 100분위가 예를 들어 뭐 90인 아이들은 우리 대학 자체적으로 한 50, 한 4점 정도 줄 거야. 이 대학 자체 점수가 있습니다. 그걸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인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은 모집 요강에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가 나옵니다라고 명시만 할 뿐 구체적으로 과탐의 100분위 몇이 우리 학교 몇 점이다라고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 전형 계획에 안 나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 등장하냐? 원서 접수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시급 살펴봤죠. 가채점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다 틀릴 수 있어요. 왜냐? 대학들이 변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수험생들의 이 선호도나 지원 경향이 확 달라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서를 하다가 시간을 좀 잡아먹는데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 서울 대표적인 대학이지만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이런 경우로 약간 뒤통수 맞았다고 해야 되나 싶은데 서울시립대학교 예를 들어 뭐 지금 인문계열 이야기 잠깐 할게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탐구 반영 비중이 15%뭐 10%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의 이제 특정 군에 변표를 나온 걸 보면 그 100분이 100과 99의 차이가 0.01점으로 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이 100을 받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66이고 100분이 99를 받으면은 65.0 65.99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돼 버리니까 각각 0.01점으로 차이를 두니까 100분이 100과 100분이 80의 차이가 5점도 안 나 버리는 겁니다. 엄연히 모집 요강상으로는 탐구 과목을 10% 15% 본다고 했지만 실제로 대학 원서 접수 직전에 발표되는 변표를 보니까 이거는 반영 자체를 거의 안 하는 격이랑 다름없다. 이렇게 이런 돌발 변수가 생겨버리니까 그야말로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실컷 컨설팅 받고 모의 지원 돌려보고 뭘 다 해봤는데 대학교 원서 접수 직전에 나오는 변표 때문에 갑자기 다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진단이. 쉽게 말하면 뭐 어느 회사 4칸 떴다가 5칸 떴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 다 제외하고 제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지원 조합별로 한번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학 그룹별 이제 지금 여기 자연계 지원 조합인데요. 잠깐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이게 뭐야 파란색 한 거는 조금 유의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보면은 어차피 상위권 애들이야 공부 잘하는 애들 어차피 다 의치 한약수 가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서울대학교 낙원에 쓰겠죠. 그리고 가군에는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낙원에 소신으로 쓰는 애들은 가군의 적정으로 보통 고대를 또 쓰거나 또는 연대를 쓰거나 하겠습니다. 근데 고대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유는 모집 인원이 더블이 됐다. 그래서 기회가 훨씬 넓어졌다 이거고요. 그러면 고대를 그러면 적정으로 쓴 애들은 다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군의 고대를 적정으로 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는 소신으로 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군의 이제 성대 정도를 안정으로 박을 공산이 크다. 왜냐 성대 모집 인원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으니까. 우리도 이제 수험생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 제 아무리 좋은 학과고 내한테 반영비가 맞아도 안정으로 쓸 적에는 일단 모집 인원 많은 게 짱이거든. 그래서 모집 인원 직콕만한 데를 낼 것이냐 큰 데를 낼 것이냐면 일단 큰 데를 냅니다. 그래야 충원도 돌아도 빙글빙글 잘 돌고요. 그리고 뭐 다군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아마 중대를 쓸 가능성이 크니까 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라인 예를 들어 가군에 성대나 한대나 중대 아까 뭐 기계공학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예를 들어 좀 자신의 성적보다 높게 지원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적정으로는 나군에 뭐 시립대나 경희대나 이대를 쓸 가능성이 높다. 왜냐 시립대, 경희대, 이대가 낙원에 다 옹기종기 모였기 때문에 반영비에 따라서 나뉘어지기도 하고 반영비가 같은 시립대랑 경희대 같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유사한 이 두 대학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분산이 돼버린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또 포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지원 조합이고 또 실제로 개별적인 뭐 변표나 또는 뭐 환산 점수나 반영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를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윤동주 시인의 그 시구 중에 하나를 빼왔습니다. 지금 이제 뭐 수능 이후 정말 착잡하고 무거운 심정들이시겠고 또 많은 적지 않은 또 수험생 또는 어머님들이 뭐 아이는 여기 논술 시험장에 갖다 놓고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나는 공부라도 하자라는 마인드로 오셨을 텐데 오늘 좀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강의 대학들이 돌아가는 뭐 흐름이나 반영비상에 우리 아이한테 좀 유리한 반영비가 무엇이냐 이거라도 조금 인지를 하신다면 나중에 또 다른 공부를 입시 공부를 또 하실 때 우리 아이가 원하는 원서 조합을 찾을 때 좀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중에 또 실체점 설명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1층 데스크에서 이제 만족도 조사지를 배부를 했는데요. 만족도 조사지에 이렇게 뭐 신상이나 이런 것까지 뭐 굳이 세세하게 기입 안 해도 되니까 오늘 지금 이 설명회가 어땠는지 평가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또 실제점 설명회를 할 적에도
참고를 해서 최대한 우리 뭐 수험생의 눈높이 아니 어머님 아버님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회를 구성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